기생충이 기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둘 다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가면은 이제 여행지 돌아다니다 우리나라 또 가서 먹잖아요. 이제 삼겹살을 먹었다는 거죠. 동남아에 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덜 익혀 먹어서 발생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되도록이면 완벽하게서 가열해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그 완벽하게가 얼마냐? 그럼 얘도 예방법은 간단해요. 돼지고기를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한다. 이러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중에 그 철저히는 얼마냐? 77도씨 이상입니다. 그래서 77도씨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해야지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정말 바짝 익혀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선모충이죠. 자, 이 선모충도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돼지고기가 중간 숙주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조금 봐두는데요. 자, 이 선모충은 우리나라에선 잘 발생하지 않는 편이고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데서. 그러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산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예방법이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선모충은 그래서 예방법이 하나 추가됩니다.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발생률이 거의 낮은 편인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선 발생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돼지고기는 철저히 검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인데요. 여러분 이 선모충도 좀 독특한 증상을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위장 증상 말고도요. 고열, 근육통, 눈의 이상, 호흡곤란 이런 증상을 보이고요. 기생충이 심장에 침입을 하면요. 사망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들이 좀 증상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원래 이 선모충은요. 병원체를 쥐가 갖고 있어요. 원래 병원체를요. 쥐가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방법이 하나 또 들어가겠죠. 쥐를 박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돼지가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죽은 쥐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쥐를 먹지 않도록 죽은 쥐를 먹지 않도록 빨리빨리 사체를 처리하는 것도 다 예방법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돼지고기를 철저히 가열해서 섭취한다. 이런 거 뿐만 아니라요.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쥐를 박멸해야 된다. 쥐를 잘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예방법에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선모충, 그쵸? 그래서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중에 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선모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톡소플라즈마. 자, 여러분 이 톡소플라즈마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된다는 소리는 인소공통 병원균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얘는 사람, 동물 모두 다 감염시키는 인수공통 병원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통해서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이렇게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특히 고양이가 문제가 되게 쉬워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 특히 뭐가 문제냐? 배설물이요. 자, 그래서 고양이의 배설물에 직접 감염되거나 아니면 고양이의 배설물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